그런 일을 통해서 비주사파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2025년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확고한 그리고 굉장히 북한과 이념적으로 친밀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그렇게 위험하냐, 내가 보기에 멀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셨어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대체 물론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착각이 아닌가, 진실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시더랍니다. 아마 저를 오늘 여기 초청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해서 제가 온 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현재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는 이 위기의 근원은 지금의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민주당의 역사를 예전부터 쭉 짚어보면요, 지금 봤을 때 민주당이 정말 꽤 괜찮은 정당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되냐면 저는 두 번의 큰 변화가 민주당에서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2011년입니다.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11월 달에 FTA라고 해서 미국과 그 협상을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에 단독 처리합니다. 국회에서. 그것 때문에 야당 쪽에서 상당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야당이 너무 허약한 거 아니냐, 좀 더 세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야권 대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민노당입니다. 그 당시 민주노동당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는데 민노당과의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민노당이 싫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이 이끌던 국민참여당과 협상을 하는데 그 정당도 싫다 그래요. 그래서 야권 대통합이 실패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진보 시민단체가 등장합니다.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조직이었냐, 6명의 상임대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해찬 상임대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문재인, 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였고요. 네 번째 문성근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이 네 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친노무현계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네 분 외에 이용선이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 대표이셨고요. 여섯 번째로 남윤인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그래서 6분의 공동 대표가 있었어요. 혁신과 통합에. 그런데 이 혁신과 통합을 하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야당인데 시민단체와 1대1로 당대당 통합하듯이 그렇게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상당히 강력한 야권의 시민단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윤인순 이분은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운동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지분이 큰 것 같지는 않았고, 지분이 큰 분은 이제 이용선이란 분이 이끄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위 진북 단체죠? 예, 네. 북한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쉽게 말하면은 통일운동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통일운동 세력은 사실상 그 핵심이 주사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우리민족 서로 운동 돕기와 같은 이런 단체가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2011년도에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주사파 통일운동 세력, 아마도 윤 대통령은 이런 분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거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12년도에 이제 대표를 뽑아요. 당 대표 뽑는데 누가 뽑히냐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죠. 씨가 뽑히는데, 한명숙 씨는 아시다시피 그 박성중이라고 하는 전 성공회 대표 부인인데, 쉽게 말하면은 신영복과 더불어서 통역당 잔당 세력입니다.
근데 그 잔당 세력의 부인을 당대표로 세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민주당은 자신들의 어떤 이념적 아이덴티티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많이 알지 못하시지만 이 사건이 오늘날의 민주당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포인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 RO 사건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석기 당대표가 구속되고 당은 해산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2014년도에 당이 해산되고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 통합진보당 세력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RO 모임에서 130명의 조직 지도부들이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 조직 지도부들 130명 중에서 7명만 구속이 되고 123명은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잔존 조직들도 전부 다 손대지 않고 남겨두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으로 다 들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주사파 세력입니다. 주사파 세력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통진당 세력과 우리민족 서로운동 돕기 그쪽 분들은 둘 다 크게 보면은 통일 세력이고 주사파 세력인데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이쪽은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통진당 세력이었고, 이분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통일운동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의 민주당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2011년도에 이해찬 대표가 주도가 돼서 외부에 있는 통일운동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흡수하는 사건, 그다음에 통진당이 해산되고 잔당 세력들이 다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사건, 이 두 사건 때문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안에 상당히 좀 이념적으로 문제 많은 분들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을 하면서 나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호남 세력, 전통적 야당이죠.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추방하는데, 지난 2024년도에 친명계가 비명계를 소위 말해서 비명횡사 하듯이 완전히 공천에서 학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비주사파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2025년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확고한, 그리고 굉장히 북한과 이념적으로 친밀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DJ 정신을 계승하는 전통적 민주당에서 이미 이탈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도에 공천에서 호남 분들 상당 부분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배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호남 정당이 아니고 굉장히 색깔이 짙은 그런 이념 정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연구 대상도 아니군요. 예,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질이 멸렬한, 그래서 제가 전통적으로 뭐 그 이전 새누리당 때부터 계속 저희가 비판한 건 뭐냐면은 너무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이념에 대해서 무지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는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 막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지금 현재 여당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어디다가 투표를 해야 돼요? 그거는 말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위반이죠. 예. 그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시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김 교수님에게. 네. 소속 교단이 WCC 때 WCC를 주체적으로 여신 교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나 봅니다. WCC에 가입한 교단의 신학 교수님으로서 이 부분의 회개와 탈퇴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행동을 하시고 계신지요? 예. 교단 행정에 대해 신학 교수님은 참여 못 하시나요? 뭐 이런. 네.
제가 1991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신대원 마치고. 네. 그래서 저 처음 간 신학교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에큐메닉스로 그러니까 마스터를 그러면 했습니다. 최덕성 교수님 후배 되시네요. 아니, 저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는 굉장히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교로 악명이 높은 거의 사탄의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한한상 교수라고 서울대 예. 총리도 했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이 추천서를 하나 써가지고 거기 내라고 학교 그때 성적 증명서 떼러 갔다가 인사드렸더니 그래서 그걸 냈더니 그 학교에서 입학시켜주고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1년에 3만 불을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 돈도 없고 해서 첫 번째 갈 때는 유니온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도 저보다 더 리버럴한 학교에서 공부한 교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리버럴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제가 그래서 에큐메닉스를 했고 에큐메닉스 뭡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스터디거든요. 제가 석사학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MDB 때도 WCC 마닐라 대회죠. 마닐라 대회에 대해서 제가 논문 썼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도 학위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다 공부해봤기 때문에 제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렇지만 제가 부산 대회가 열렸을 때는 저희 학교 교수들이 대부분 다 갔어요. 학교 다 휴강하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그 당시에 목회 전문 대학원 목사님들 수업이 있었는데 나는 WCC 반대한다. 왜 반대하냐?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이제 저는 이제 로잔 대회도 공부해봤고 풀러에서 양쪽 다 아니까 비교 다 해서 저는 그래서 WCC 탈퇴 주장하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뭐 세미나도 하고 저렇게 했고요.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희 교단이 탈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교단이 절대로 이 탈퇴 못합니다. 왜냐하면 WCC 문제 때문에 합동통합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탈퇴하는 순간 우리 통합교단의 역사 부정이죠. 우리 아이덴티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경진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젊었을 때 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들은 말씀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경로 통해서 제가 들은 건데 뭐냐면은 한경진 목사님이 WCC 총회 처음 갔다 온 게 1960 몇 년에 제가 알기로 뭐 델리 대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한 번 다녀오셨어요. 딱 한 번. 다녀오신 다음에 그 후배 목사님이 어떻게 잘 다녀오셨냐고 어땠냐고 이제 물으니까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정확하게 제가 들은 건 이거예요. 김 목사 우리 큰일 났어. 그랬대요. 우리 큰일 났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 속았어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른 분한테 해서 제가 그 한 달에 건너서 들었는데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총회 다녀오시고 그때 이미 60년대에 WCC가 상당 부분 작용화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거는 아니다.